책갈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지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세계 미래 보고서 2022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제가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입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이게 어떤 책입니까? 자, 이 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패러다임의 대전환 속에서 어떤 질서로 재편될까요? 이 책 속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찾아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 분야의 대변혁에 대한 세계 66개국 4,500명의 전문가와 학자, 기업인의 긴급 진단과 전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목차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챕터 1 포스트 코로나 부의 판도가 바뀐다. 부의 미래. 챕터 2 대학 학위 무용지물의 시대. 교육의 미래. 챕터 3 우주 시대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 챕터 4 누구나 미래학자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온다. 시민의 미래. 챕터 5 인공지능 정치인과 가상국가 시대. 국가와 정치의 미래. 챕터 6 기본소득 제도는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복지의 미래. 챕터 7 거대한 위기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 비즈니스와 일자리의 미래, 챕터 8, 인류 문명의 지각 변동, 기술과 문명의 미래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각 부분씩 좀 살펴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1장이요. 포스트 코로나 부의 판도가 바뀝니다. 한마디로 부의 미래 편인데, 예. 책 속에서 현금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본 부분이 바로 전자화폐의 등장입니다. 책 속에서는 현금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하죠.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 주역이 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 전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주식, 금, 미술품 등 모든 자산이 디지털 토큰화되면서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시대가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도심의 상권이 무너지면서 도심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도심 밀도의 감소, 위기가 아닌 기회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도시는 너무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삶의 가치가 떨어졌지만 인구 밀도가 적은 도시는 되려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요즘 그 지방이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도리어 미래에는 현재 그 지역이 도리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 좀 그런 또 반전을 또 우리가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재택근무 때문에 지방이 더 활성화되고 농촌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또 지역은 아무래도 좀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가장 또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장에서 또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게 첫 장서부터가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10년 안에 대학이 붕괴되며 대학학위 무용지물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비싼 등록금을 주고 개인이나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는 대학은 수업조차 하지 못해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로 인해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죠. 특히 온라인 수업의 경우 가성비 끝판왕 교육 서비스로 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제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 부모들이 깨달은 것은 기존의 학교가 꼭 필요한가라는 것이었죠. 그 외에도 교육에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코딩 공부가 필요 없을 거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몰라도 윈도우를 클릭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 시커모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슈퍼컴퓨터가 1만 년 동안 처리해야 될 연산 분석을 3분 내에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뉴럴 링크가 AI 칩으로 뇌와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인류는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 편 어떤 내용입니까? 자, 여기서는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딱 나와요. 화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서 화성을 개척하게 만들겠다는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그거의 그 롤 모델이잖아요. 저기 아이언맨. 근데 아이언맨은 지구만 지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더 엄청난 사람이에요. 기존에는 우주선 한 척을 만들어 대기권으로 보내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해서 위성과 우주선을 보내는데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실내로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은 승객 100명을 태워서 달이나 화성에 보내질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착륙에 성공을 했어요. 크루 디랭거를 탑재한 팔컨 9 로켓이 부분 재활용이 되는데 반면에 스타쉽은 완전 재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지난달 9월 스타쉽의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죠. 2022년 첫 화물 정년 로켓을 화성에 보내고 2024년까지 승무원을 태운 민간 달 탐사 프로젝트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 목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페이스X는 최종 목표인 화성에 독자적 문명 기지를 건설하는 게 아주 먼 미래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우주로 나가라는 이유는 지구에만 인류가 머물다가는 핵전쟁이나 전염병 혹은 위성 출몰로 전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제5장이죠. 국가와 정치의 미래.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정치인과 가상국가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례로 작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앨리스라는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수천 표를 받았습니다. 앨리스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공직을 위해 운영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앨리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 이 인공지능 로봇이 그 농담을 던진 거,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했던 그 농담을 했던 건데요. 싱글레리티넷의 벤 괴르첼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딴 인공지능 로봇 로봇 플러스 오바마를 2025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일본 도쿄의 타마에서 열린 시장 선거에서 미치히토 마츠다라는 기계가 2000표로 3위를 차지했고, 앨리스와 미치히토 마츠다 외에 뉴질랜드의 샘이라는 또 인공지능이 있어요. 샘은 2020년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세계 최초의 가상전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불편 부당 없이 유권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고려해 정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현재로서는 실험에 불과하지만 만약 그들이 정책이 정말 유용하다면 언젠가는 인공지능으로 모든 정치가 넘어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6장이죠. 복지의 미래. 또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자, 이제 복지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기본소득제도. 기본소득제도는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로나까지 대량 실업이 기정사실화된 현재 공황으로 가는 경제의 구제책으로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소득제도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아무 조건 없이 평생 동안 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의 마련이죠. 모든 사람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만큼 돈을 지원하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문제도 나오죠. 책 속에선 역사상 여러 나라들의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며 미래의 기본소득에 대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군요. 비즈니스와 일자리 미래편. 또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 이 장에서는 없어지는 일자리와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보면 미래 일자리 중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가상, 증강현실, 드론 등의 기술 분야입니다. 정통적인 직업 중에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도의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 DNA 혹은 유전자사, 그 다음이 간호사란 말이죠. 하지만 현재 의사나 간호사들은 DNA 검사를 하고 나오는 100여 페이지 내용의 유전자 검사자들을 일일이 설명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일은 유전자사가 의료 분야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신직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유전자협회에서 유전자사를 교육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혀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책을 읽고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책을 매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나 복지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기술에 관한 이야기만 했는데 코로나가 유럽과 미국의 대규모 감염과 사망에 대한 부분을 자극을 해서 정치와 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미래 예측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한주간 될 거였고요.